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거를 많이 팔고 남의 걸 좀 덜 사겠다라는 욕심을 부렸다가 그때 이제 관세가 적게는 59%, 많게는 400%까지.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만든 것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공황이 온 거거든요. 첨단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도권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우방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데가 한국, 일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걸 협업해 줄 수 있는. 2월 들어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훈풍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에 있을 상호 관세 등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증시 상황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M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현실성 없다라는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 폭탄 어떻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관세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근데 처음에 들고 나왔던 관세는 보편 관세였었죠.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말이 바뀌었죠. 보편 관세에서 지금 이제 상호 관세로 바뀌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만큼 나도 부과하겠다. 근데 이제 왜 그걸 막 바꿨는지 먼저 보면 보편 관세를 하게 되면은 이건 무조건 인플레입니다. 이제 비슷한 사례가 그 1930년, 19년 그때 스무트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하원 의원 두 사람이서 이제 법을 제정했는데 이게 일종의 관세법이에요. 그 당시 이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주가 폭락하고 다시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타이밍에서 그거를 도입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거를 많이 팔고 남의 걸 좀 덜 사겠다라는 욕심을 부렸다가 그때 이제 관세가 적게는 59%, 많게는 400%까지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로 이제 외국의 것들이 덜 팔렸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만든 것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공황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먼저 왜 드리냐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건 알고 있다는 거죠. 관세를 일단 무기로 사용할 건 분명한데 무기로 사용을 하되 그거를 일종의 협상의 카드로 가져가서 상대방한테 관세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슬쩍슬쩍 흘리는 거예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3월 달부터 뭐 철강 관세 도입한다 어쩐다 할 때 철강 관세 도입한다 할 때 대번에 미국 그 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죽는 소리 했죠. 근데 그 전에 사실 먼저 나왔던 게 자동차였었어요. 자동차 관세 도입하겠다. 미국 내에서 생산 안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세 도입하겠다 딱 했더니 포드에서는 오케이 땡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철강 관세 도입할 거야 했더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이러면서 포드에서 또 난리 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포드 자동차나 GM이나 이런 쪽 철강 부품 이런 쪽이 전부 다 공장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있거든요. 관세 붙여버리면 그만큼 부담을 갖게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지금 실제로 3월 돼봤을 때 실제 이제 관세를 매길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TSMC에다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넣고 있죠.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대만에 뺏긴 반도체를 다시 가져오고 싶다. 무슨 방법으로요? 무슨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관세 100% 부과하면은 누가 손해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100%가 아니라 1000%를 부과해도 TSMC 말고는 지금 가속기 칩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첨단 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지금 생산이 가능한 건 TSMC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관세 부과해서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나 미국에다가 반도체 가지고 싶어. 투자 늘려. 그 다음에 네 기술을 가급적이면 인텔에다가 줬으면 좋겠어. 같이 협력해서. 대신에 네가 인텔 지분 좀 가져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인텔을 쪼개가지고 뭐 브로드컴이 일부 가져가고 뭐 TSMC가 이제 파운드리 쪽 가져가고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쪽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다른 데 있다 목적이. 자,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노이즈가 있죠. 안 할 거라고 했었어요. 하원 의장은 자동차는 배제될 것 같아 반도체하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할 거야 이러면서 4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하게 되면은 누가 죽냐는 거죠. 현대차가 죽을까요? 아니, GM이 죽어요. GM이 지금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는 그 자동차 수가 70만 대가 넘어요. 연으로. 그 다음에 멕시코의 공장 또 GM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관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자동차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무역 수지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 니네가 흑자 엄청나게 보고 있잖아. 나 니네들 때문에 맨날 적자야. 해줘. 그러면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죠. 뭐 LNG 수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 수입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뭐라고 하면은 그래 그냥 니네 그 F-35 우리가 몇 대 사줄게. 우리가 못 만드는 거니까. 균형을 좀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 F-35를 사줄 때는 또 이제 조건이 붙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주둔비는 그만해. 분명히 그것도 요구할 테니까. 뭐 이제 우리는 방법이 있을 거다. 너무 그냥 겁먹고 야 쟤네들 막 이러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죽었네. 뭐 기사 보면은 뭐 관세 부과하면은 뭐 저기 몇 조가 뭐 이익이 빠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현대차가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협상용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닥쳐봤을 때 또 달라질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주 타깃이 어디입니까? 관세에서. 중국이죠.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애들부터 건드리고,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의존도가 크잖아요. 콜롬비아, 친미 성향의 대표적인 국가. 한 대 때리면 알아서 다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번에 이제 건드리는 쪽이 어디겠어요?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터지고 있는데 나 열받게 하면은 돈 더 이상 지원 안 하고 다 뺄 거야. 무기가 그러니까 벌써 그쪽에서 EU 집행부에서 야 우리 저기 자동차 관세 매기던 거 좀 낮출게부터 시작해서 나오잖아. LNG도 수입하고 뭐 이제 일본은 가가지고 알아서 먼저 그럼 결국은 주타겟은 중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목적 자체가 명확하잖아요. 목적이 명확한 건 그 무역 적자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첨단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도권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이 우방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데가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걸 협업해 줄 수 있는 거기를 갖다 다 죽여놓고 나서 무슨 첨단을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너무 오버해서 판단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장이 그 과민 반응을 크게 안 하는 이유도 제 생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이제 그 4월 달에 내놓겠다고 하는 관세 관련된 내용은 그게 또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놓으면 한 달 동안에 이제 일종의 말하면 연락기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의견 조회를 또 하잖아요. 받고 해가지고 그런 기간을 거치고 분명히 또 거기에 닥치기 전에 또 협의를 통해서 또 조정이 나올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고민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집중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